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를 고질병으로 만드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황장애가 현재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황 증상에 대해서 같은 검사를 2회 이상 반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공황 증상 외에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편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이 본인에게 건강염려증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불쾌감을 느끼시는 편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참조해 가면서 각자의 답이 내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공황 발작에 대한 예기 불안으로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며 병원 방문을 고민하거나 병원 방문을 실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증상이 해결되면 또 다른 증상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병원을 또 방문하게 된다. 자, 이런 세 가지 특성들이 이제 더 많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건강염려증의 개연성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체 증상 장애와 두 번째는 질병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질적인 어떤 질병이 있지만 보통 수준 이상으로 또 불안과 걱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럴 경우에 이제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질병이 없지만 이제 질병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질병에 대한 이제 불안을 계속 느끼게 되고, 이럴 경우에 특히 정상적인 감각까지도 질병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건강염려증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이런 건강염려증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제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건강염려증에 대한 외부의 입장과 당사자의 입장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외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 너무 과민하거나 또는 정신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오해의 눈총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분명히 내 몸에 큰 병이 생긴 것 같아서 또는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내 몸이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다. 심지어 이제 가족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때로는 내 병을 이해하고 치료할 더 좋은 의사나 또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굉장히 이 건강염려증에 대해서는 외부와 당사자 입장차가 크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또 고민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황장애에서는 건강염려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이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는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인지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에서 건강염려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 자체가 가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특성이 이런 개연성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신체에서는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뭔가 큰 병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례해서 큰 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일반화로 볼 때 공황장애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황 발작이 한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불안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제 공황 발작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두 차례, 세 차례, 그 이상으로 몇 차례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연성으로서는 이제 지속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인지 혼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공황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발작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제 예기 불안을 갖고 끊임없이 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안이 내재적으로 지속될 때는 인간은 인지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옛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이제 속담이 있는데요. 자, 소뚜껑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부엌에 있는 물건을 보고 놀랄 때 옛 사람들은 통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과거에 이전에 자라를 보고 굉장히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라는 대답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라를 보고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불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크게 놀라고 그것으로 인한 불안이 계속 내재화되어 있을 때는 자라와 소뚜껑을 혼동할 수 있는 인지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다라는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공황장애에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규칙한 발작으로 인한 그런 예기 불안을 가지게 되고, 이런 내재적인 지속적인 불안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사소한 자극과 변화에 대해서 인지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죠. 뭔가 큰 중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지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는 그런 개연성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연성에 대해서는 이제 통증의 감수성 차이가 이러한 건강염려증에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감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10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갔다면 10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10이라는 자극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그것을 100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으로 느낀다고 할 때 그것이 자기의 감각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가 100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더 크게 일반 사람들보다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더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10이라는 자극이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100으로 느끼기 때문에 100이라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감수성의 차이가 인지의 감수성에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실제 10을 100으로 느끼는 고통은 언어적인 과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큰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공황장애에서 건강염려증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개연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공황장애의 어떤 극단적인 특성 때문에 심한 증상이 반복되고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 본인의 몸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뭔가 내 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황 발작 증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내재적인 불안이 계속 지속될 때에는 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상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감각이라고 오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병원 방문을 자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통증의 이제 감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인지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공황장애에서는 건강염려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황장애에서 이 건강염려증은 꼭 해결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 건강염려증이 치료를 이제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어떻게 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